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언론, 정치권 속에서 열불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분입니다. 자, 오늘도 속사포처럼 빠르지만 시원하고 통쾌한 말씀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조금 진중하시네요. 명절이라서 아직 좀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세요. 아직 시동 걸고 계시는 겁니까? 시동을 걸어야 됩니다. 갑자기 조용하게 이래하시니까 시작부터 뭐 네. 버럭버럭 화를 냅니다. 아니 화를 항상 내시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정치 이슈가 좀 화를 나게 했습니까? 뭐 너무 많죠. 한두 가지 이야기 말을 안 하죠. 제가 대부분이죠. 네, 저도 뭐 그렇긴 한데요. 네. 아니 일단은 뭐 수사심의위원회 네. 문제도 그렇고 다행히 네. 이제 최재형 목사가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는 받아들여져서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어제 눈에 띄는 사진 한 장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청공이라는 분이 소공동에 있는 롯데호텔 네. 거기를 가셨더라고요. 귀시다가 거기서 묵고 있었는데 왜 갔을까? 우연일치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요, 저는 네. 이런 얘기 여러 설들이 있던데 저는 또 무게감 있는 설로 보는 게 뭐냐면 네. 자기가 연출한 게 아닐까 이런 본인이요? 의심이 듭니다. 왜냐면 일반 시민이 찍었대요. 보셨죠? 거기 보면 네. 뭐 기자가 찍은 게 아니고 시민이 찍었다고 하던데 너무 정확하게 찍혔어. 그리고 걸어가는 장면도 이게 이제 누가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서 나갔다 이러면서 나가는 장면도 보면 너무 클리어하게 찍혔어요. 네. 그렇게 찍힐 수가 있나? 가는 사람 못 찍게 하든지 아니면 손으로 막든지 이러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눈여겨볼 게 뭐냐면 천공이라는 사람이 그 로비에 앉아가지고 뭐 음료 같은 거 마시잖아요. 네. 그 앞쪽에 여성분이 한 분 앉아 계시는 장면이 있어요. 두 사람이 찍힌 장면. 네. 근데 여성분의 휴대전화 그 화면에 사진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걸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누군지. 누굽니까? 그러니까 저는 확실할 수는 없는데 그냥 형태만 보면 김건희 여사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보여요.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김건희 여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휴대전화에 김건희 저 저기죠. 보고 있는 사진 보이시죠? 저기 밑에 여성분이 그 휴대전화 보고 있잖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다고. 뭐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 보세요. 내가 언제 김건희 여사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보인다고 그렇게 그랬지. 생각하고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모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저렇게 사진이 찍히는데도 있었다는 게 그리고 특이한 게 천공 저분은 뭔가 중요한 일이 있으면 꼭 가시잖아요, 어디를. 근데 저렇게 논란이 되고 하는데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대통령실에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요. 네. 뭐 말을 대통령실 안 해요. 조금만이라도 대통령실에 대해서 뭔가 거짓말 한다든지 허위 사실을 얘기한다면 네. 고소고발을 바로바로 해야죠. 조치를 취하는데 아니면 경고를 하든지. 조사받는 적도 없고 저분은 네. 저 수염 다 보이거든요. 저리 돌아다니는데도 네. 아무런 문제 아무 제기를 얘기를 안 해요. 안 하는 게 네. 또 본인은 또 왜 저러는지 수염을 좀 깎든지 수염 깎고 안 되나요? 본인이 눈에 너무 캐릭터, 띄어요. 캐릭터. 눈에 너무 띕니다. 자, 저 사진이 만약 저 사진이 김건희 여사라면 또 문제 아닌가요? 아니, 만약에 그렇다면 더 저는 연출이 됐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일부러 만약 이건 이제 추측이에요. 이거 추측이지만 알 수 없는데 김건희 사진 일부러 놓고 사진을 찍히겠다면 김건희 여사와 천공의 연관관계를 네. 부각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왜냐면 뭐 초창기에 천공 관련된 여러 얘기가 있었고 뭐 정법가인가 그거 뭐 논란이 되면 계속 보도는 되고 있지만 네. 그 이후에 관심이 많이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관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추측입니다. 그런 추측. 거예요. 좀 관심을 받고 싶군요. 예. 관심을 받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네. 나라가 힘든데요. 자, 좀 전에 얘기를 좀 했지만 네. 지난 6일 날 대검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권고를 했습니다. 이 결론 어떻게 보셨어요, 교수님께서는? 저는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네. 보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반대측 의견. 그러니까 수사를 계속해야 된다, 기소해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최재형 목사잖아요. 네. 본인이 직접 뇌물에 청탁이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네. 본인이 준 물건을 주면서 청탁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 의견은 듣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은요, 실제 거기에 앉아가지고 물론 그 전에 자료를 받긴 하겠지만 와서 프리젠테이션 하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누구 많았죠? 두 팀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다음 일단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 출석했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사했던 부장검사. 그런 결정한 부장검사. 그럼 이 두 사람 얘기한 건 다 수사 안 해도 된다. 네. 무혐의다. 문제 네. 없다. 이런 얘기만 할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럼 예. 반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안 준 거예요. 그럼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겠어요? 아니 그리고 낮죠, 그죠? 최재형 목사를 어제 제가 만났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직접 만나시다고요? 네, 방송에서 만났어요. 뭐 개인적으로 만난 건 아니고. 아. 근데 그날 회의 시작부터 끝날까지 그 대기실 기다리고 있었대요. 자기 불러달라고 제가 민원실에. 서초동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그날 그 앞에서 계속 엄청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계속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부를까봐 혹시나 중간이라도 부르면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약간 집회 같은 걸 하면서 계속 기다렸던 기다리고 것 같아요.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네. 최재형 목사가 어제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 무슨 말이 있었냐면 언론의 보도는 일부 뭐라고 나왔냐면요. 최재형 목사가 전달한 자료를 배포했다. 뭐 이런 네. 얘기 들으셨죠 혹시? 네, 맞습니다. 근데 본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배포를 안 했대요. 배포한 적이 없다. 본인 주장이에요. 이거는 예. 물론 최재형 목사의 주장이니까 사실관계 확인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수사심의가 지난번에 이태원 참사의 그 서울청장이었나요? 네. 수사심의하고 찬성 반대 뭐 그러니까 불기소 기소 의견이 몇 대 몇 이거 밝혔어요. 네. 왜 안 하는 거지 이번에? 이것도 안 밝혔다가 나중에 네. 자, 그 얘기 좀 하죠. 지금 화가 좀 잔뜩 나 계시는데 네. 제가 화가 나지 않겠어요 예, 지금? 이 수사 심의에 관련해서 우리는 언론을 좀 다뤄봐야 됩니다. 특히 KBS 보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번에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다른 뭐 지상파 메인 뉴스들은 이 수심의 결론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대통령 영부인이기도 하고 큰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결론이 났다라는 거. 예. 문제가 되니까 다룬 것 같은데 KBS 놀랍습니다. 한 꼭지 다뤘네요. 지난번에 석유 나온다고 기름 나온다고 할 때 13개, 열 몇 개 살렸죠. 10개. 10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네. 아니 그러니까 한 꼭지로 다룰 이슈에 이게? 아니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의 부인이에요. 네.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사람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됐고 그럼 이와 관련된 보도를 한 꼭지로 단신처럼 이렇게 쳐져도 되는 겁니까 네. 대체? 아니 그러니까 불기소 권고가 일어났다는 것만 얘기했지. 예를 들면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반대 의견을 들은 기회가 없었다든지 수심위에서 몇 대면 이거 뭐 밝힐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반대 의견도 있었다든지 이런 네. 얘기들이 다른 보도에 나오잖아요. 왜 KBS는 그냥 불기소 권고했다 끝. 감추고 싶은 거야. 정말 뒤에 12번째 순서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네. 보통 TV 방송에서 뉴스의 우선순위는 네. 그날의 그 방송사가 그걸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냐를 보여주는 기준이에요. 그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12번째로 나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다루지 말고 싶었던 거. 그러고 싶었던 거지. 생각이 근데 안 하면 드네요. 욕먹을 것 같은 거 이렇게 한 거잖아요, 지금. 더 놀라운 거는 사실은 그 지금 좀 언급을 했지만 다음 날 일부 수사를 좀 더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수심이 권고 과정에서 있어서 예. 그거를 다른 어떤 보도에서는 다뤘는데 예. KBS 뉴스 9 시청률 1위라면서요. 아, 제가 하나도 안 다뤘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도 안 돼. 이 시청률 1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본인들이 1위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예. 조사의 방법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건 여기서 얘기하는 문제는 아니니까 예, 어쨌든 예. 그렇다는 말씀드리고요. 야. MBC, SBS 포함 종편까지 다룰 수 종편까지도 있나? 이렇게 안 다루지 않았어요. 종편까지도 다뤘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6개사 기준으로 7일에 김 여사 관련 보도가 없는 방송하는 KBS가 유일했어요. 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공영방송이잖아. 공영방송. 국민의 방송이라며 이게 무슨 국민의 방송이야? 정권의 방송이지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이건 좀 심각한데 이 공영방송이라는 KBS가 이런 것들을 보도하지도 않고 오히려 뭐 우리가 조선일보 좀 보수 언론이라 하잖아요. 예. 조선일보는 뭐 어느 정도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구나 그냥 보는데 보수 언론 조선일보에서 김건희 여사한테 사과를 요구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요건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 7일자 사선에서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에 대해 법적으로 이 판단이 맞을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전제하면서 이 사건은 최 씨와 친야 유튜브가 기획한 함정 몰카였다. 봐. 이것도 그러니까 저는 뭐 보수니까. 보수가 갖고 있는 관점이잖아요. 근데 이 뒷부분이 중요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 여사는 사건이 불거졌을 때 바로 사과했어야 그때 한다. 사과했어야 된다. 예. 법적 판단을 떠나 지금이라도 김 여사는 부적절한 처신에 사과해야 된다. 아하. 그러니까 사과로 이걸 이제 넘어가겠다는 건데 저는 이게 이제 두 가지 점이 앞에 이런 아까 전제라는 거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즉 김 여사의 이 물품을 받은 거 네. 명품백이나 뭐 받으면 샤넬 안 되죠. 화장품 받으면 안 되는데 받았으면 사과했으면 끝날 일이에요. 그거 아니지. 끝나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삼은 예. 거잖아. 근데 이런 최소한 부분들 사과를 했었어야 된다. 그렇죠. 이 근데 말이잖아요. 몰카했다고 몰고 가면서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사과는 했어야 된대요. 네. 여론이 안 좋은 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정말 국민의 관점에서 김건희 여사한테 얘기하고 국민의 여사한테 만약 국민의 관점에서 얘기하려면 수사 받으세요라고 얘기하지. 아. 특검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그게 아하. 정상 아닙니까? 조선일보 논조는 그러면 왜 이렇게 좀 바뀐 겁니까? 왜냐하면 예. 이게 지금 지지율 보세요. 23%예요. 지금 아. 갤럽 기준으로. 갤럽 기준으로 23%인데 이런 상황이 계속 가면 나중에 10%로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정권이
빨리 끝낼 수도 있어. 그게 두려워서 두려운 거야. 막으려고. 좀 해라라고 하는 당연한 게 거죠. 조선일보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 100%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국민의 관점에서 뭐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여론 안 좋으니까 사과라도 해. 그러면 여론 좀 돌아설 수 있잖아.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참 조선일보는 그나마 나은데 KBS는 그거조차도 지금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아주 비판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계속해서 KBS 이야기 하나 좀 더 해보겠습니다. 언론노조 KBS 본부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박민 사장 취임 300일 신인 투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은 요거 결과 이야기하기 전에 네. 지난 8일입니다. 8월 가방이 출석했는 박민 사장 발언 한번 듣고 다시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제가 취한 많은 조치를 9개월 동안 직원들이 자기 희생임에도 불구하고 따라준 건 이 방향으로 가는 게 그렇게 틀리지 않다고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예. 자, 직원들이 동의를 한다. 이 박민 사장의 어떤 말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어째 놀라워요. 불신임도가 이게 제가 잘못 봤나요? 98.75%가 나왔어요. 거의 100%예요. 거의 100%. 그러니까 신임한다가 1.25%, 1.25.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 언론노조 KBS 본부 쟁의대책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게 물러나야죠. 이 정도 되면 양심 있으면 물러나야 돼요. 직원들이 다 물러나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네네. 그러니까 노조에서 종합원이 1,675명인데 전체 투표율의 82.59%. 투표율도 높아요. 이거 82.59%가 참여를 해서 네. 그 투표한 사람의 전체 결과가 불심이 98.75예요. 직원들이 생각할 때 거의 99%가 나가라는 거야. 90. 근데 1%는 있긴 하네요. 신임하는 게. 근데 이분들은 그냥 의미 없겠죠. 뭐 그럴 수 있죠.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고 플러스 마이너스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오차 범위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고 이제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조합원이 어느 정도 범위까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 박민 사장 들어와서 본인들이 어떤 좋은 혜택을 누렸거나 예컨대 그런 네.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직원들 중에는 네.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1.25%라고 하는 게 저는 의미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의미가 없다. 사실 5% 밑으로 내려가면요 오차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뭐 의미가 독도가 없어요. 우리 땅이냐 물어봐도 있어요. 몇 아니라는 퍼센트? 사람이 한 있어요. 저는 한 10%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어쨌든 효도하자 이래 물어보면 네, 네. 하지 말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1%면 그 의미가 없다고 의미 봐야 될 것 없어요, 같은데 이거는. 100% 거의 지금 거의 그렇게 봐야 불신임 되죠. 받은 상황인데 네. 박민 사장 KBS 취임 이후에 KBS 상황, 현 상황 어떻게 보냐 질문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매우 나빠졌다가 매우 나빠졌다. 91.4% 이것도 뭐 같이 가네요, 거의 거의. 같이 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하면 무슨 결과냐면 이렇게 네. 나빠진 원인이 박민이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네.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네. 아니 박민 사장에 대한 불심이 98.75인데 현재 상황이 예전보다 나빠졌다가 91.4예요.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장 네. 하나만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결국? 이렇게 나빠진 KBS가 망가진 원인이 박민 사장 때문이다. 그러니까 물러나라. 이런 얘기예요, 결국. 그런데도 뭐 직원들 동의를 얻어서 하고 있다고 저런 얘기를 뻔뻔하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대체? 어떤 점이 제일 나빠졌다고 이렇게 보십니까? 이런 질문도 있었나요? 그랬어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수신료 분리 고지에 대한 대응이 부실했다. 요거는 뭐 다 느꼈을 겁니다. 그렇죠. 많은 근데 이제 분들이. 두 번째가 중요해요. 두 예. 번째가. 2위가 뭐였냐면 뉴스 및 보도 시사 프로그램의 신뢰도 및 영향력이 하락했다. 나가십니까? KBS? 안 나갑니다. 언제부터요? 그 박민 사장 저도 바뀐 박민 데부터 사장이 잘렸어요. 근처도 안 가요. 근처를 가고 싶은데 뭐안 불러주질 않습니다. 그다음 3위가 네. 편향적이고 무능력한 인물의 보직 기용이래. 네. 그러니까 이게 다 박민 사장과 연관된 거예요. 박민 사장이 들어온 뒤에 뉴스 시사 프로그램 신뢰도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세월호 참사 10주년 관련된 다큐멘터리 네. 뭐 방영 못하게 했죠. 그다음에 뭐 광복절날 새벽에 기미가요 틀어지는 그런 뭐 나비부인인가 그거 방송했죠. 이런 걸 보면 박민 사장 들어온 뒤에 뉴스나 보도 시사 프로그램이 질이 전체적으로 떨어졌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화가 아유, 나셨네요. 갑자기 기침, 예. 재채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려는 보도가 너무 많았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친정부적 성향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비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이제 박민 사장 임기가 사실 12월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석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예. 연임 얘기가 나왔고요. 예. 반대한다는 응답이 99%에 달했습니다. 뭐 노조는 이 사퇴하고 나가라.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고 촉구를 있는 했는데 거죠. 어떻게 박민 사장 제가 볼 때 나올까요? 연임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KBS 이사진 구성은 이미
이미 여야 구도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정부 들어와서 여당인 국민의힘 쪽이 추천한 인원이 훨씬 많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그래서 박민상이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그때 뭐 또 법과 털어가지고 한 명 쫓아내고 이래가지고 숫자를 맞춘 건데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박민 사장 들어온 후에 아까 뭐 석유 관련된 거 얘기하고 김건희 그 수사심의 얘기도 했지만 정권의 비판적인 보도를 거의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다른 사람 들어와서 헷갈리는 것보다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지난번에 유일임 위원장 똑같은 상황이에요. 예. 유일임 위원장 기억나시죠? 예. 다시 불러가지고 또 시키잖아요. 예. 나갔는데 예. 나가서 노조원들이나 직원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커피숍 불러가지고 커피 마시고 이랬는데 그 다음날 또 와. 또 와. 이게 뭡니까 대체?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박민상 연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유일임 위원장 말씀하셨으니까 방심위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경찰이 어제 방심위 사무실 또 직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는데 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민원 사주를 알린 그 공익 제보자, 예, 공익 그렇죠. 신고자를 찾겠다 이런 내용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교수님? 이게 이러면요 누가 어떤 사람이 내부에 네. 잘못된 부분들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 수사관 40명을 보냈어요. 아. 방심이 그러니까 그리고 방심이 노조 사무실을 털고 네. 그다음에 방심이 관련된 부서들을 쭉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회사 내 조직 내에서 문제가 있고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발견돼서 그걸 폭로를 했어. 그런데 그걸 수사를 해버려. 누가 하겠어 이제부터? 그러니까요. 누가 네. 합니까 이거를? 네. 이건 공익 제보에 가깝다고 봐요. 아니 위원장의 뭐 지인들 친인척들이 제보를 그것도 집중적으로 했다. 이게 문제가 된다. 이게 발견됐어. 그럼 이거 밝혀야 되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민원이라고 하는 건 일반인들이 하거나 시민사회단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정 어떤 누군가 연관된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했던 사안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발견되면 당연히 외부에 알리는 게 맞는데 그걸 알렸다고 수사를 해버려. 그럼 누가 공익제보를 하겠냐고요. 못하죠. 그래서 법에서 그걸 막으려고 하는데 또 건의기가 그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네. 지난 7월이죠. 국민건의위에서는 민원 사주 그리고 이 유일임 위원장이 이해 충돌 네, 돼 있다 맞아요. 이렇게 그 부분에서 확인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게 유일임 위원장을 저는 더 조사를 좀 더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건의위에서도 아무 문제 없다 하고 경찰에서도 한 번 조사한 바가 없는데 오히려 제보자, 신고자를 지금 털어서 조사를 하는 상황이다. 아니,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양측이 다 고소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네. 유일임 방심위원장, 방심위는 그러니까 이런 내부에서 폭로한 사람을 조사해달라고 고소를 했고 네. 반대로 노조는 이런 유일임 위원장 이해충돌 문제 이런 문제를 고소를 했는데 고발을 했는데 이거를 조사를 안 하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소환 조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게 네. 압수수색을요 방심위 그 노조 직원들은 2번 받은 거거든요. 지금 2번째 받는 건데 아니 유일임 위원장에 대해서 왜 소환 조사도 안 하는 거죠? 같은 네. 시기에 거의 제가 볼 때 유일임 위원장에 대한 고발이 먼저 이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시점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네. 하면 먼저 이루어진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조사도 안 하고 한 네. 번도 소환 조사도 안 한 상태에서 반대편은 즉 유일임 위원장이 문제를 제기한 사안에서 이렇게 열심히 수사를 하냐고요. 이게 편파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반복을 해요? 자기의 편에 가까운 사람은 계속 봐주고 상대 진영이거나 자기 편에 불리한 얘기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고 강도 네. 높게 조사를 하고 나중에 바뀌면 어떡하려고 지금 저는 그래요. 나중에 뭐 정권이 바뀔 수도 있고 네. 이걸 다 조사해야지. 따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찰이 했던 경찰이나 검찰이나 예. 아니면 국민권익위 그 직원들이나 이 사람들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일을 그러니까요. 계속 합니까? 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책임져야 돼요. 나중에 이거 그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네. 뭐 이렇게 핍박하고 억압해서 찍어 누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정권 바뀌면 이 모든 거 다시 네. 수사해서 문제 있는 사람 책임 반드시 물어야 되고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 방심위 얘기 지금 좀 하고 있는데 최근에 또 방심위가 그 안건이 적체된 게 한 9만 5천여 맞아요. 건이 있다고 하는데 과거에 심의했던 내용과 유사한 안건을 일괄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묶어서 일괄 처리하는 방안 이거는 좀 문제점이 없을까요? 문제점이 많죠. 왜냐하면 일괄 처리한다는 건 각각의 사안이 갖고 있는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사한 안건이라는 게 유사한 안건을 누가 분류하는 겁니까? 그 유사한 안건이라는 게 방송사마다 또 프로그램의 내용마다 출연자의 내용마다 각각 다를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유사한 안건으로 묶어서 한다? 그럼 그 안에 제대로 된 심의가 이루어지겠어요? 한 건 한 건 그 안건이 갖고 있는 특성을 잘 봐서 이걸 제재를 할지 법정 제재를 할지 아니면 행정 지도를 할지 아니면 문제없으로 처리할지
이걸 봐야 되는 건데 네. 이거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대단히 위험한 현상이에요. 그리고 네. 만약에 이렇게 묶어서 하면요. 제가 그냥 추측컨대 지금의 방침이라고 하면 왜냐면 지금 그 민주당이나 아니면 국회의장이 추천한 사람은 없어요. 네. 국민의힘하고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은 앉아 있거든요. 거기에 이런 사람들이 안건을 묶어서 하면서 보수 진영에 유리한 그러니까 보수 채널이나 아니면 보수 관련된 어떤 언론사들이 문제되는 거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문제 없으면 처리하면 어떡할 건데요. 그러니까요. 반대로 얘기하면 네.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 일괄 처리의 문제점이에요.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죠. 네. 지금 완전히 완성체로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방심이 결정 중에 하나가 또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네. 이 방송이 언제 없어요? 신장식은 그 사이에 국회의원 됐어요. 근데 이 신장식 뉴스 하이킥 또 의견 진술 의결을 했습니다. 진행자도 교체된 지 오래됐고 그 사람이 예. 국회의원까지 됐어요. 덕분에 방심 덕분에 된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18차례나 이 제재를 받았는데 예. 지금이라도 제작진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되겠다. 음. 근데 프로그램이 폐지된 지도 오래됐고 그렇죠. 그 사람이 제작진도 국회의원 바뀌었어요. 되고 제작진 다 바뀌었어요. 네, 바뀌었어요, 지금. 굳이 이럴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러는 거예요. 이미 프로그램도 폐지가 되고 그다음에 제작진도 다 교체가 됐는데 그 예전에 제작진을 불러가지고 중징계로 가려는 뭐 중징계로 갈지 안 갈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네. 제작진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중징계로 가능성이 높을 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의견 청취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고 안건을 그냥 서류상으로 본 뒤에 이거 중징계 정도 해야 되겠는데 법정 제재 해야겠는데 할 때만 불러요. 맞아요. 그럴 때 당신들의 의견 한번 들어보고 그렇죠. 결정. 그리고 제가 해봤잖아요. 네, 뉴스 맞아요. 킹, 네, 뉴스 킹, 킹에서. 예, 해봤는데 킹은 한 번도 된 적은 없지만 뉴스킹에서 그렇게 한 적이 있죠. 거기 의견 진술 가면 바로 뭐 중징계 중징계예요, 받게 거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신장기 뉴스 아이킥에 대해서 중징계를 네.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많은 안건들이 아까 적체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 다 안 하고 MBC 것만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 20건을 때리지 네. 선방위에서. 예.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방심이 안건 처리에는 유효기간이 없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유효기간은 없어요. 네. 그러나 프로그램이 폐지되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미 프로그램이 폐지됐기 때문에 징계의 실효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봐도 네. 아니 이미 폐기해서 아니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어떤 그 문제가 있는 뭐 피의자가 네. 사망하거나 불의의 사고로 어떤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끝내잖아요. 네. 사건. 그걸 끝까지 합니까? 네.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프로그램이 폐지가 되고 제작진도 다 바뀌었다고 하면 그걸 다시 꺼내 가지고 하는 거는 이거는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물론 법적으로는 유효기한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고. 그렇다 하더라도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의도적으로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사실 저도 조금 겁이 나는 게 예전에 했던 취사 방송 다 지금 걸라면 왜 손석희 시선 집중 걸죠? 그렇죠. 10년 전에 옛날 하던 거 방송을 다 불러다가 그러니까 안 되는 얘기인데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걸시고요. 네. 최진봉 없습니까? 없습니다. 진행한 게 없어가지고. 다행이네요. 옛날에 그거 있잖아. 그거 뭐예요? 세계는 지금인가 뭐 그것도 해. 아 그거는 2017년도고 그거 뭔 상관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이 아니 했어요. 그 2017년도 걸 걸어보세요 한번.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했던 프로기 아니 때문에 그 문제가 있어서 징계받나요? 그냥 하는 2018년도 겁니다. 그때는 뭐 색깔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세요. 걸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수요일 남자는 조금 일찍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